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어떠셨나요? 비가 와서 좀 선선한 하루를 저는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중충했던 날씨만큼이나 시장은 밟지 못했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출근해요마요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 현지 현충일로 인해서 하루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전일 미국 시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1천억 원 이상의 매도에 의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신차 판매 호조를 보인 현대차 그룹들이 그나마 지수를 지탱해와줬고요. 나머지 대형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환 당국의 환율 시장 개입에 힘입어서 1180원 초반까지 원달러 환율은 내려왔지만 외국인의 매수 전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장의 큰 폭의 반등에 대비해서 한국 시장 상대적으로 잠잠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역 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역 분쟁은 2018년 7월 6일 미국이 중국에게 340억 불, 중국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요. 중국도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7월 6일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은 미국이 중국의 환율 조작, 미국 특허 침해, 기술력 갈취 등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5G 시대에 들어오기 이전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일전에 말씀드린 백도어 사태가 가장 먼저 있었죠. 여기서 백도어는 데이터를 중국 본국으로 유출시키는 장치를 화웨이가 만든 통신 장비에 심어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특허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중국 본토에서 무작정 기술을 카피해서 대량으로 이미테이션을 만들어내던 것이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좌시할 수 없었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 본인의 정치적 이속이 포함되어 있었겠지만요. 네. 미국 경제력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호황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호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체력이 결국은 굉장히 좀 비축된 체력이 많은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결국 미국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지난 1분기까지는 작년 7월 발생한 보복 관세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 그러니까 착시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바로 생산 시간과 배송 기간입니다. 미국에서 중국까지 가는 제품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콩, 랍스타부터 시작해서 밀가루, 이러한 1차 산업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철강, 건설기계 등등 수천 가지의 수출 품목이 있죠. 여기서 주문을 체결하고 생산을 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미 재고를 갖고 있던 작년에 수확한 콩, 방금 잡은 싱싱한 랍스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송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되고 두드려 맞으면서 직접적으로 빠르게 타격을 받았고 이제 생산하고 이제 배송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업체들은 이제 1분기부터 슬슬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미국도 지금 현재 상황을 가만히 넋놓고 알아서 되겠지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재고 순환 주기가 가장 긴 건설 장비라든지 기타 조선이라든지 수주 업체들도 슬슬 타격을 받고 이는 결국 미국 GDP 성장률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이 타격을 받더라도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웨이를 직접적으로 미국이 공격하는 이유는 중국의 플래그십 기술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계에서 화웨이가 점유율도 높고 기술력도 좋은 통신 장비 업체이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화웨이 거래 금지 조치를 통해서 70개의 관련 업체들도 거래선이 막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인텔과 같은 업체들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시키고 있는 등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서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화웨이, 중국은 숨통이 막혀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준 이슈가 바로 ARM과의 계약 중단 소식이었습니다. ARM은 손정희 의장이 인수를 하면서 국내에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어떠한 회사인고 하니 이제 필요한 반도체가 있으면은 그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회사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도를 구할 수 없게 되면 화웨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린이라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칩셋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 이제 바로 히토류 관련 제재이죠. 히토류는 많이들 이제 그게 뭔가 궁금하셨을 건데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좀 찾아보니까 희소성이 있는 광물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그 쓰임이 주로 전자제품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광물이기 때문에 매장량이 많은 중국이 이것을 이제 광산에서 캔에서 수출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 가장 많은 소비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제재 카드를 꺼냈지만 미국의 반응 자체는 시큰둥합니다. 네, 미국도 이미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도 않을 것이 지금 당장 히토류는 필요한데 이제 그걸 새로 광산을 개발하고 캔에서 가공하는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산과 비용의 등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을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이 피해를 단순한 피해로 인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네.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면 두 나라가 결국 서로 카드를 몇 개씩 쥐고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가운데 전체 세계의 경기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상태죠. 기초 체력이 약한 개발도상국들은 결국 버틸 체력이 떨어져서 나가 떨어지는, 전형적으로 정치와 외교가 경제를 괴롭히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버블의 정점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싸움이 없고 파티만 있었다라는 선례를 보면 아직까지 시장의 피크는 오지 않았고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오늘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한번 미국 시장이 쉰 김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조금이라도 최근의 상황을 보시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출근 헤어마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미역TV 박주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